만수야, 이 물이 뭐냐? 미지근하잖아. 윤채아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지방 한 양반집 안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광경이었다. 죄송합니다, 아씨. 다시 길어오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물동이를 들었다. 그는 20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윤채 앞에서는 늘 이렇게 순종적인 양이 따로 없었다. 18살의 윤채는 꽃같이 고운 얼굴과 버들 같은 몸매를 지녔으나 어려서부터 응석바디로 자라 성격이 못되기로 소문났다. 특히 집안의 머슴들을 괴롭히기를 일삼았는데 그 중에서도 만수를 가장 심하게 구박했다. 이번에도 차가 오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윤채가 소리치자 만수는 아무 대답 없이 우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윤채의 잔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만수는 새해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집에 몸을 의탁한 이래로 성실하게 일해왔다. 얼굴은 거무스레했지만 눈빛은 맑고 정직했고 힘이 센 데다가 부지런해서 다른 머슴들의 일까지 거들어주곤 했다. 만수야, 방 청소 다 했다고 했지 않아? 근데 이게 뭐야? 먼지가 여기 남았잖아. 윤채는 손가락으로 장롱 모서리를 짚으며 소리쳤다. 사실 먼지라고 할 것도 없는 미세한 것이었지만 윤채에게는 만수를 괴롭힐 빌미가 되었다. 무릎 꿇고 다시 닦아. 제대로. 예, 아씨. 만수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다시 시작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을 때마다 윤채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한편 집안에는 만수를 좋아하는 순이라는 계집종이 있었다. 순이는 만수와 나이가 비슷했는데 만수의 성실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늘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만수 오라버니, 이거 드세요. 순이가 몰래 구해온 꿀떡을 건네며 수줍게 말했다. 만수가 힘든 일을 할 때면 몰래 도와주고 상처가 나면 약초를 구해다 발라주며 정성을 다했다. 고맙다, 순아. 만수는 늘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윤채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질투심에 불타 순이를 더욱 괴롭혔다. 감히 내 머슴에게 정을 붙여? 순아, 네가 설거지한 그릇에 기름때가 남았다. 다시 해. 아씨, 제가 여러 번 닦았는데. 대들기까지 해? 이 게으른 것이. 순이는 윤채의 괴롭힘에 힘들어했지만 그러면서도 만수를 향한 마음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만수는 순이의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무심하게 굴었다. 곡간 뒤에서 홀로 서 있을 때 순이가 다가와 말을 걸어도 그는 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만수를 두고 수군거렸다. 만수는 참 돌덩이 같은 놈이야. 순이가 그렇게 따라다녀도 꿈쩍도 안 하더라.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만수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채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윤채가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만수는 그녀의 고운 얼굴과 기품 있는 몸짓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다만 천한 머슴의 신분으로는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집안에 큰 제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윤채의 조상들을 모시는 중요한 제사였는데 이 집안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 제사상에 반드시 뒷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영지 버섯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수야, 영지 버섯을 구하러 뒷산에 가야 하니 채비하거라. 윤채의 아버지인 대감마님이 만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영지 버섯은 아무 때나 나는 것이 아니었고 산짐승이 출몰하는 험한 바위 틈이나 동굴에 숨어 자라는 탓에 구하러 가는 일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나리. 만수가 단정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윤채도 함께 가니 네가 잘 모시거라. 뜻밖의 말에 만수는 깜짝 놀랐다. 아씨가 직접 험한 산으로 간다는 건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윤채는 손끝으로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아버지, 꼭 제가 가야 합니까? 제사상에 올릴 것이라면 집안 머슴들이 알아서 해오면 되지 않나요? 아니다. 주인어른이 단호히 잘라 말했다. 조상님께 드릴 것은 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안의 법도다. 윤채는 사실 속으로는 갇힌 안채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체면상 내색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안채에서는 분주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인들은 산에서 쓸 집신과 등불 그리고 버섯을 담을 바구니를 챙겼다. 윤채는 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산길이 험하다던 소문이 떠올라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이튿날 하늘은 붉은 기온으로 물들고 있었다. 새벽 닭이 울자마자 일행이 마당에 모였다. 윤채는 가마 대신 직접 걸어서 가겠다며 나섰다. 속으로는 긴장했지만 아씨라는 자존심 때문에 얼굴에는 여전히 도도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아씨, 길이 험하니 조심하십시오.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윤채는 눈을 흘기며 대답했다. 네가 잘 모시면 되잖아. 괜히 겁주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대감마님과 윤채와 만수 그리고 몇 명의 하인들이 뒷산으로 향했다. 가을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웠지만 영지 버섯을 찾기 위한 등반은 쉽지 않았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윤채가 큰 바위에 앉으며 말했다. 산길이 생각보다 험해서 이미 지쳐 있었다. 좀 더 가셔야 합니다. 영지버섯은 더 깊숙한 곳에 있다고 하니까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채는 짜증을 냈다. 너와 내가 체력이 똑같겠니? 내가 쉬겠다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고 일행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다. 아씨, 이리로 오세요. 만수가 윤채의 손을 잡고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는 덩굴로 가려진 동굴 입구가 있었다. 여기는 어디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봅시다. 둘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차가운 습기가 발목을 감쌌고 어디선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메아리쳤다. 잠시 숨을 고른 윤채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만수야,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는, 하인들은 어떻게 된 거지? 만수도 초조한 눈빛으로 동굴 입구 쪽을 돌아보며 대답했다. 비가 워낙 거세서 모두 흩어진 듯합니다. 저희 둘만 이리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윤채의 얼굴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다. 둘만 남았다고? 이런 산속에서? 만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길을 찾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윤채의 시선은 동굴 벽 쪽으로 옮겨갔다. 신기하게도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은은한 빛이 돌았고 곳곳에 오래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이건 우리 조상님들의 것이잖아. 윤채가 놀라며 말했다. 동굴 벽면에는 고려 시대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세월의 때가 낀 채로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곳곳에 흩어진 옛 그릇들과 장신구들 위로는 하얀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오래된 비단 조각에서는 축축하고 쿰쿰한 냄새가 났다. 바위벽 한편에는 흐릿하게 새겨진 한문 글귀가 보였다. 만수는 동굴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씨, 이곳은 전설로 내려오는 그 피난 동굴인 것 같습니다. 피난 동굴? 예. 예전 전란 때 아씨의 조상님들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만드신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며칠씩 숨어 지내며 적의 눈을 피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때 저 같은 하인들은 입구에서 버려져 희생됐다고 해요. 윤채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너희 신세가 천해서 그런 거야. 종으로 태어난 운명일 뿐이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녀의 말에 만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어느새 꽉 쥐어져 있었다. 동굴을 더 깊숙이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낡아빠진 금붙이 조각들과 해진 비단 옷까지 그리고 깨어진 도자기 파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와, 이건 정말 우리 집안의 영광이구나. 윤채는 눈을 반짝이며 부러진 금비녀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 모든 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지켜진 거야. 만수는 그런 윤채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씨, 이건 저 같은 이들의 피 위에 지켜진 것입니다. 뭐라고? 윤채가 날카롭게 돌아봤지만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동굴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여러 갈래 길이 나뉘어 있었는데 같은 길만 빙빙 돌게 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만수가 들고 있던 등불이 갑작스러운 바람에 꺼져버렸다. 야, 네가 길을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냐? 윤채가 짜증을 내며 만수를 탓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으라는 거야? 이렇게 무능하면서 뭘 믿고 나를 따라왔어? 죄송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수가 부싯돌로 다시 불을 피우려 하는데 갑자기 동굴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메아리쳐 왔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윤채는 완전히 하얗게 질려 만수의 소매를 붙들었다. 만수야, 저게 뭐야? 혹시 여기 무슨 짐승이라도 사는 거 아냐? 만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윤채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괜찮습니다. 바람 소리일 겁니다. 그때 갑자기 지하수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빗물이 동굴로 스며들어 물길이 거세졌던 것이다. 아씨, 위험합니다. 윤채가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디며 급류에 휩쓸릴 뻔했다. 만수가 재빠르게 몸을 던져 윤채를 구해냈다. 괜찮으십니까? 만수의 품에 안긴 윤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해 밀쳐냈다. 이렇게 가까이 붙지 마.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만수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동굴을 헤매며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만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이곳에서마저 윤채는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 만수야, 목이 말라. 물 좀 떠와. 네, 아씨. 이 물은 뭐야? 흙탕물이잖아. 맑은 물로 다시 가져와. 대답은 해야지. 마침내 만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아씨! 만수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윤채는 깜짝 놀라 만수를 바라봤다. 이곳은 원래 양반들만 살자고 만든 곳입니다. 우리 같은 머슴들은 밖에서 죽었지요. 지금도 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니 더는 모시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감히 주인한테 대들어? 네, 이제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만수는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아씨는 저를 개나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더는 아씨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만수는 홀로 다른 길로 사라져버렸다. 전설과 현재 상황이 겹치며 갈등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다. 홀로 남은 윤채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다. 동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발밑에서 물이 철썩이며 서서히 다가오는 듯했다. 벽 틈새에서는 뱀 같은 것이 스멀거리는 듯 보였고 그림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또한 동굴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윤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수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윤채는 자신이 만수에게 했던 독한 말들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 같아 괴로워졌다. 미로 같은 동굴 속을 헤매며 같은 자리를 맴돌자 항상 곁에 있던 만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다. 만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와 함께 있어줘. 윤채는 목 놓아 부르짖었지만 동굴은 적막할 뿐이었다. 한편 만수는 화가 난 상태로 혼자 동굴을 떠돌다가 우연히 제사에 필요한 영지 버섯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소용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수는 중얼거리며 영지 버섯을 소중히 간직했다. 윤채가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지쳐 쓰러질 무렵 마침내 어둠 속에서 만수의 등불을 발견했다. 만수야! 윤채는 기쁨에 겨워 만수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와 달리 만수의 표정은 냉랭했다. 아씨, 무사하십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앞서 터뜨린 분노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고 윤채를 향한 실망과 원망이 얼어붙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결국 위험해지니 나를 찾는구나 하는 씁쓸함과 평소에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더니 하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그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굴 천장에서 큰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폭우로 인해 동굴 구조가 불안정해진 것이었다. 만수야, 위험해. 윤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만수를 밀쳐냈다. 그녀의 작은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날며 만수를 향해 날아오는 바위 덩어리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어깨에 바위 조각이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이 스쳤으나 그보다 만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윤채의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피가 바위 틈새로 스며들어 붉은 줄기를 그었다. 만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좀 전까지 자신을 함부로 대하던 그 오만한 아씨가 스스로의 몸을 방패 삼아 자신을 구해낸 것이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분노도 원망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며 그 자리에 충격과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만수는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왜 나 같은 머슴을 위해서라는 혼란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만수가 울부짖으며 윤채를 끌어안았다. 윤채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제 알았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쉽게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윤채는 놀란 눈으로 만수를 바라봤다. 순이가 아무리 곁을 맴돌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것도 아씨를 연모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종의 신세로 감히 아씨께 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 늘 무심한 척 지낸 것뿐이었지요. 윤채는 눈물 섞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토록 너를 괴롭힌 것도 사실은 네가 다른 여인을 본다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야. 만수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영지버섯을 꺼내 돌로 지리긴 후 윤채의 상처에 발랐다. 이건 원래 제사에 올릴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씨의 목숨을 살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발 살아만 주십시오. 처음에는 상처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붉은 피가 영지버섯의 즙과 섞이면서 점차 검붉게 굳어가기 시작했다. 서서히 지혈이 되자 윤채의 새하얗던 입술에도 희미한 혈색이 돌아왔다. 약효가 들어서인지 윤채의 호흡이 가라앉고 서서히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는 비로소 윤채를 그저 오만한 주인이 아닌 목숨 걸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으로 바라봤다. 만수의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와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진심 어린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만수가 윤채를 부축하며 더 깊숙이 동굴을 들어가자 두 갈래로 갈린 길이 나타났다. 한쪽은 넓은 통로였는데 그곳에는 눈부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금부치들이 어둠 속에서도 신비로운 광채를 내며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또 황금빛 비녀들이 바위 틈에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옥으로 만든 팔찌와 목걸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다른 한쪽은 좁고 어두운 통로였지만 그곳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스며들어와 바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갈림길을 확인한 윤채가 의외의 말을 내뱉었다. 만수야, 보물은 다 버려라. 우리 목숨이 먼저다. 윤채의 말에 만수는 놀랐다. 이전의 탐욕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아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만수는 윤채의 선택을 존중하며 좁고 어두운 길을 택했다. 좁은 길 끝에는 큰 바위로 막힌 출구가 있었다. 만수가 온 힘을 다해 밀어봤지만 바위는 꿈쩍하지 않았다.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군요. 만수가 낙심하자 윤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네가 찾은 영지 버섯을 태워보면 어떨까? 만수는 주머니에서 남은 영지버섯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영지버섯은 습한 곳에서 자라는 만큼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었다. 그는 부싯돌로 불을 피워 영지버섯을 태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물기가 증발하더니 곧 하얀 연기와 함께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뜨거운 수증기가 바위의 작은 균열 속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했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차가운 바위가 갑작스런 열기로 팽창했고
바위 틈에서 딱딱 금 가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쨍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바위에 큰 금이 갔다. 만수가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밀자 바위가 둘로 갈라지며 바깥으로 통하는 길이 열렸다. 동굴 안으로 희미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새어 들어왔다. 두 사람은 그 빛을 보는 순간 생존했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아씨,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동굴 밖으로 나왔다. 동굴을 탈출하고 산 아래로 내려온 윤채는 눈물로 참회했다. 만수야, 그동안 너에게 모질게 군 것 미안하구나. 동굴 안에서 깨달았다. 난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채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마음은 신분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윤채의 부모는 하루 종일 산에서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 돌아온 참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고 아버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만수야,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 사람의 무사 귀환을 반겼다. 그날 밤 제사는 무사히 치러졌다. 비록 영지버섯 없이 제사를 치렀지만 윤채의 목숨을 구한 일이니 감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조상님들께서도 이를 헤아려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윤채와 만수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깊이 이어졌다. 비록 신분의 벽이 여전히 높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진실한 감정이 뿌리내렸다. 가끔 마당에서 눈길이 마주치면 둘은 아무 말 없이 피식 웃음을 지었다. 예전 같으면 불편했을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은밀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윤채는 괜히 잔소리를 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고 만수는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그들이 함께 겪었던 동굴에서의 하룻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훗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피난 동굴은 원래 하인들이 피로 희생해 양반들만 살아남은 곳이지만 어느 양반집 아씨는 사랑하는 자기 머슴을 위해 몸을 던져 희생했다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동굴 앞을 지날 때마다 신분을 넘어선 진심 어린 사랑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